제5공화국 출범 1년. 그 1년은 개혁과 창조, 안정과 도약, 그리고 화합의 한 해였다. 개혁의 한 해, 창조의 한 해, 안정의 한 해, 도약의 한 해, 그리고 화합의 한 해. 이 5 한 해들이 모두 합쳐진 한 해가 바로 제5공화국 1년이다. 제5공화국 출범 1년은 그 이전의 어지러움과 어두움과는 정반대의 안정과 밝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제5공화국 출범 1년의 즈음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민의 위대성이란 바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줄 아는 온 국민의 단합과 자신과 용기와 지도자의 영도력이 혼연일체를 이룬 데서 발휘될 수 있었다. 지난 2월 초 한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온 국민의 단합과 전두환 대통령의 영도력이 높이 평가된 때문이다. 제5공화국의 출범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헌정사시도 이룩하지 못한 일들을 국민의 여망과 화합 속에 이룩한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분명히 달라졌고 경의의 눈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역사적인 미국 방문과 아세안 순방, 그리고 88년 올림픽 서울 유치 성공 등이 잇따라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전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민주정의당은 무엇보다 구정치 질서의 청산과 기획을 위해 새시대 새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새역사 창조에 나섰습니다. 민정당은 창당 때부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 당을 운영해 나가는 자립정당상을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확립하고 구시대적 정치 병폐의 재현을 막기 위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국민 속의 정당을 목표로 민생 문제와 관련한 참신한 정책 개발에 주력해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 도입, 그리고 농어촌 종합대책 등 실제 국민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정당은 선진조국 창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주저있는 정치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헌법 개정 문제가 제기되자 날로 변화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해서 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정치 참여라는 2가지 측면의 역점을 둔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 개헌 전공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차례의 선거를 통해 집권당의 위치를 가져온 민정당은 이제 88년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합의 개헌을 통한 의원 내각제 관철과 제13대 총선에서의 압승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직면한 것입니다. 40년 헌정 사례를 뒤돌아보니 고질적으로 순호적이고 낭비적인 체제방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 그와 같은 낭비적인 체제방정이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당은 국민의 여망은 합의견을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을 해서 달성함으로 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한 국민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매일매일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유행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인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 위에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새아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인은 그릇 여러분의 협조를 중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별담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취재 기자들이 좀 더 자세히 풀이해드립니다. 먼저 현행 헌법에 따른 정부 이양과 개헌 논의 지향 내용을 김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 특별 담화를 통해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른 정부 이양과 국력 소모적인 개헌 논의의 지향을 선언한 것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내년의 양대 국가 대사를 사진없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헌법 문제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명백히 제시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헌법 문제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합의 개헌을 추구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든가 아니면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일부 정치 세력과의 합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상 일단 국력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서 안정 속의 국가대사들을 실천해 나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야당의 내분과 갈등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개헌 기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대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이며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앞으로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우리 헌정사의 최초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평화적 정부 이양에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론이 출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혼미한 현 정국의 원인이 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국면 분열적이고 정쟁적인 개헌론의 자체를 일단 뒤로 미루어 정치적 파국을 막는 동시에 내년의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헌법 문제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국가 백년 대결을 위해 최선의 기자는 통치적 차원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정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하나의 당 차원의 행사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지만 민정당은 오늘 행사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헌정사의 새 기록을 남기는 역사적인 행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갖는 헌정사적인 의미를 김인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의 민정당 전당대회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집권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낸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정치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당 이미지를 거듭 촉매해온 전두환 대통령의 약속이 확인되는 정치적 절차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화적 정부 이양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현실화되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한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정당 전당대회는 단순한 정당 행사가 아니라 우리 헌정사 40년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첫걸음이라고 민정당은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은 한 번도 평화적 정권 이양이거나 정부 이양이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헌법이 어지러워졌고 우리 헌정사가 어지러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우리 4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이거야말로 우리 독립 이후 우리 헌정사상의 참 커다란 하나의 경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적 정부 교체의 시효는 단순한 구호나 선동으로 이룩될 수 있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순탄치만은 않은 길을 민정당은 오늘 대회를 통해 확실하게 추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정치 일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내년 초의 목표 지점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수학연설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과 조화의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노태우 대표인이 평화적 정부 이양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정국 안정과 정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정치 과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때 오늘 대회의 정치사적 의의와 역사적 의미는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태우 후보는 오늘 수락연설에서 조화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덜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말뜻을 갖고 있는 조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오늘의 정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조화 있는 정치, 그것이 바로 앞으로 노태우 후보의 정치 역량일 수도 있고
또 시대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